피부과 처음 갔는데 를 권한다? 야, 그럼 거긴 좀 걸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피부만 20년 했잖아요.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시술은 바로 효과 나타나요. 기간은 뭐 6개월 정도 가고요. 가격도 한 5만 원이면 되니까 미용실보다 싸요. 이건 진짜 추천. 제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맞는 건데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피부만 연구한 피부과 전문의 성현철입니다. 오늘은 피부과에서 절대 말 안 해주는 저렴한데 효과 좋은 시술들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1대1 과외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피부 고민인 분들에게 꼭 영상 공유해 주세요. 피부는 성현철.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시술들 5가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항목들 나눠보겠습니다. 효과, 가격, 유지기간, 회복기간, 통증, 부작용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5위는 무엇인가요? 5위는 주베룩 볼륨입니다. 주베룩 볼륨은 그 물질이 피부 속에 들어가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을 자극해서 콜라겐이 증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효과가 좀 궁금한데 콜라겐이 증식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방식이 필러, 주베룩 볼륨 같은 거는 그걸 넣어주면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이 증식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라겐이 자극받고 증식이 되면 루즈했던 콜라겐 조직이 타이트닝 되면서 피부가 좀 쫀득쫀득해지고 그 다음에 꺼져 있던 볼륨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조금 통통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가격이 얼마인가요? 주베룩 볼륨은 병원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주베룩은 기준을 한 병으로 봅니다. 주베룩 볼륨은 한 병이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을 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타면 뭐 100cc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병에 들어가 있는 그걸 이제 10cc의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병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돼야 되는데요. 한 병 기준 가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다양할 것 같고 보통 주베룩 볼륨은 한 달 간격으로 3회 시술하게 되는데 가격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3병을 맞아야 되는데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주베룩 볼륨 이런 식으로 3병을 맞게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안 맞으셔도 됩니다. 오, 굉장히 오래 가네요. 비용이 비싼 만큼 유지기간이 길죠. 근데 이 통증은 어떤가요? 주베룩 볼륨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숙련된 의사 선생님께서 시술하시면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 번 찌르는 게 아니라 보통 한 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 많으면 3포인트 정도 구멍을 내고 그 포인트로 캐뉼라라는 긴 바늘을 넣어서 시술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밖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갈 때 그럴 때 아프거든요. 하지만 피부 속에서 왔다 갔다 그럴 때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이 심한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스킬이 굉장히 높은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높은 의사분들은 구멍을 좀 적게 뚫겠네. 그렇죠. 구멍을 적게 뚫고 또 같이 피부 밑에서 움직이더라도 젠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원장님은 구멍 몇 개 뚫어요? 전 보통 1개 정도 뚫습니다. 주베룩의 부작용은 어떤가요? 주베룩 볼륨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주베룩 볼륨은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을 증식시키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과증식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콜라겐이 과증식이 되면 결절이라고 해서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결절이란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피부 속에 이렇게 만져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밖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결절이라고 하면 몇 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없어집니다. 하지만 눈밑이라든지 이런 얇은 부분에 결절이 생기게 되면 보기가 싫으니까 그걸 제거하는데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주베룩 볼륨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결절 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4위는 뭔가요? 4위는 리쥬란입니다. 리쥬란은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입니다. 이 DNA 조각은 원래 정상적인 조직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몸이 부서졌을 때, 조직이 부서졌을 때 잔재물로 나오는 건데 얘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 재생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재생되는 물질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그 부분을 재생시키는 게 리쥬란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일부러 재생을 시키려고 피부가 고장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네. 그렇죠. 일종의 위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리쥬란은 원가가 아마 대량 주문하는 저희 같은 병원 기준으로 보면 2cc로 보면 10만 원 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술 가격은 2cc 기준으로 2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쥬란은 한 번 맞으면 유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그건 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리쥬란은 기본적으로 좀 손상받은 피부, 거칠고 손상받았고 그 다음에 자극이 많아서 홍조가 많은 피부, 그런 피부에 쓰게 되는데 보통 2-3개월 주기로 맞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하면 1개월 간격, 그리고 좀 느슨하게 본다면 2-3개월 간격으로 시술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 3개월마다 리쥬란을 꼭 맞아야 되면 사실 비용이 제법 들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리쥬란보다 비타란이라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란이 아마 리쥬란보다는 20-30% 저렴하게 리쥬란과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리쥬란이요, 맞으면 그 통증은 어떤가요? 리쥬란이 진짜 제일 아픈 시술입니다. 왜냐하면 리쥬란은 PDRN이라는 성분인데 피부 속에 들어갈 때 발라서는 들어갈 수 없는 분자량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를 촘촘하게 놔야 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한 번 맞아도 아픈데 주베르 볼륨 뭐 이런 시술 한 번, 두 번, 보톡스 많이 맞아봤자 열 몇 군데, 뭐 20군데 정도인데 리쥬란은 촘촘하게 놔야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진짜 수백 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쥬란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리쥬란 HB라고 해서 리도케인이 들어가 있는, 리도케인이라고 하면 이제 마취약의 성분인데 그게 들어가 있는 리쥬란은 통증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많이 통증이 걱정되시면 그 시술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부작용은 어때요? 리쥬란은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시술 직후에 이제 멍이 들거나 그런 게 부작용을 하면 부작용일 수 있고, 리쥬란은 알러지 반응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잘했다서기보다는 그 물질 자체에 대한 알러지 반응인데, 리쥬란은 인체에 그렇게 이물질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3위는 뭔가요? 3위는 덴서티입니다. 덴서티는 써마지, 올리조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부에 고주파를 주고 그 고주파가 피부 속에서 열을 만들어내요. 그 열을 만들어내면 피부 속에 있는 단백질, 콜라겐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게 조금 타이트닝 돼줄 수 있는 그런 원리예요. 이것도 약간 피부가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한 2, 3개월 뒤에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 열을 주면 한번 이렇게 느슨해져요. 결합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느슨해졌다가 느슨해진 조각이 다시 재생되면서 타이트닝이 되거든요. 한 번 더 쪼아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반적 피부의 타이트닝을 위해서는 이런 써마지, 올리지오, 덴서티, 텐서마 그리고 뭐 세르프 이런 것들이 좋죠. 제가 왜 그 중에 덴서티를 추천드리냐 하면 이런 류의 장비 중에 제일 오리지널이고 제일 비싼 시술이 써마지입니다. 근데 써마지랑 가장 비슷하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게 덴서티이기 때문에 덴서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요거 유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덴서티는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피부가 얇으면 얇을수록 효과가 즉각적이고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6에서 8개월 정도 간격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써마지 대비해가지고 가격은 어떤가요? 써마지 대비해서 가격은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고, 써마지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써마지보다 효과가 50%, 60%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서티를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통증은 어떤가요? 이게 또 사람마다 너무 다를 수 있는데 통증은 조금 아픈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프냐 하면 이런 덴서티 같은 류의 장비들은 시술 시간이 한 3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뭐 참을 수 있겠지만 이걸 뭐 600번, 900번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가 심하진 않지만 그걸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덴서티도 에너지 잘 조절하고 또 마취 잘하면 그렇게 힘들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한 번 30분 정도만 참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30분 참으시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뻐 만질 수 있다면. 예뻐 맞을 수 있다면. 근데 부작용은요? 이런 종류의 시술들은 대부분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상이나 수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2위는 뭔가요? 2위는 레이저 토닝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색소를 없애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가 많이 이제 나왔는데요. 레이저 토닝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시술 방식입니다. 원래는 색소 레이저가 강하게 열을 줘서 거기에 있는 색소를 파괴하고 피부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피부 속에서 흡수시키는 방식을 썼는데, 레이저 토닝은 아주 낮은 에너지로 빠르게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피부 속에 있는 색소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서양 기준에서 색소 레이저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양 기준은 백인이잖아요. 백인은 얼굴에 멜라닌 색소가 없습니다. 없어서 백인인 거, 하얀 거예요. 흑인은 색소가 아주 많죠. 하지만 동양인은 색소가 어중간하게 있어요. 사람마다 어중간한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피부가 밝은 사람이 있고 피부가 어두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피부 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피부가 밝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서양 기준으로 만약에 레이저를 하게 되니까 하고 나니까 더 새까매지고 부작용으로 더 리바운드로 더 심해지고 화상도 있고 뭐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영리하죠. 한국의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강한 에너지를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나누어서 쏘자. 이게 레이저 토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맞으면은 그 얼굴이 굉장히 미백 효과, 하얘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레이저 토닝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있는데 이 멜라닌 세포를 털어주는 거예요. 레이저 토닝은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먼지 털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피부에 때려주면 이 레이저가 피부 속에 있는 색소를 딱 진동을 시켜요. 그러면 이 색소가 막 떨리다가 계속 레이저 토닝이 다다다다다 때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색소가 막 흔들리면서 부서져요. 아주 잘게 부서지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림프, 액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이 되는 거예요. 클 때는 이게 배설이 안 돼요. 너무 크니까. 하지만 진동으로 돌을 부수듯이 계속 때려서 색소를 아주 잘게 부셔버리면 피부 속으로 흡수되거든요. 그게 레이저 토닝의 원리예요. 가격은 어떤가요? 레이저 토닝은 이제 정말 대중화된 시술이라서 정말 싼 데는 뭐 1회에 10,000원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이게 10회 간격으로 합니다. 토닝은 한 번 해서 크게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10회가 기준인데 10회를 했을 때 일반적인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맞으면요, 유지는, 미백의 유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미백 치료는 사실 유지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덥고 자외선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런 날씨에 밖에 나가서 1시간만 자외선 그냥 쬐버리면 다시 새까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토닝은 유지 기간을 따로 본다기보다는 밖에 나가면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하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먼지가 더 잘 묻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자주 해줘야 되고, 또 내가 자외선이나 이런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돼서 잘 쉽게 까매지는 사람도 조금 자주 해야 되고, 하지만 내가 실내에만 있어요. 실내에만 있고 자외선 거의 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또 유지기간이 길고 또 텀도 훨씬 더 길 수 있죠. 요거는 참을만 한가요? 토닝은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시술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어때요?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닝은 강하게 레이저를 한 방 쏘는 게 아니라 강한 에너지를 나눠서 약한 에너지로 나눠서 잘게 쪼갠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닝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토닝하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 토닝이 피부를 때리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피부에 자극이 돼서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토닝을 많이 해서 색소를 너무 많이 없애버리면 그 자리에 저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색깔이 너무 빠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원장님, 대망의 1위는요? 대망의 1위는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통조림에 있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톡신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생화학 무기로 쓸 수 있어요. 보툴리늄 톡신은 피부 속이나 아니면 우리 몸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버려요. 이걸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생화학 무기로 탁 터뜨렸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흡입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호흡도 근육이 있어야지 호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육 전달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근육에 힘이 없어져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질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의학적 용도로 아주 정제해서 쓰는 게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톡스는 우리 피부 속에 보면 여러 근육이 있죠. 사람이 살면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밝은 표정, 그래서 긍정적인 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찡그린 표정, 또 슬픈 표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마나 뭐 미간주름, 찡그린 근육, 또 눈가주름, 이런 주름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주름들을 보톡스를 놓으면 근육이 덜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게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름을 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톡스는 가격이 어떤가요? 보톡스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해외에 있는 보톡스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한 병 가지고 얼굴 전체를 맞지도 못하는데 이 한 병이 가격이 몇십만 원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산 보톡스가 있어요. 국산 보톡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싸기 때문에 가격도 엄청 쌉니다. 그래서 보톡스만큼은 한국에서 제일 싸게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맞으면 유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농도로 어느 부위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짧게 가면 3개월에서 6개월, 길게 가면 1년까지 갑니다. 다만 1년까지 가게 우리가 보톡스를 놓게 되면 보톡스를 맞고 난 뒤에 첫 한두 달은 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보톡스를 저농도로 자주 맞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이 통증은 저도 들었습니다. 안 아프다고 들었는데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통증도 안 아플 순 없죠. 왜냐하면 보톡스도 바늘로 피부 속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 아플 순 없는데, 그래도 보톡스는 리쥬란보다는 안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부작용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보톡스는 부작용 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가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게 막 널리 퍼뜨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마비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가 마비가 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어색하겠죠. 보톡스의 가장 큰 부작용은 어색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는 사실 옛날에 있었지 지금은 그 이슈가 없지만 목이나 이런 부분에 맞게 되면 보톡스가 잘못해서 호흡근이나 목소리 내는 근육 이런 데 들어가면 목소리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또 이걸 또 이용해서 성대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보톡스를 그 치료를 위해 쓰기도 하고 병직이 오거나 그럴 때 보톡스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또 한 달 정도는 되게 어색하고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톡스를 1위로 추천을 하셨는데 1위로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보톡스는 제일 저렴합니다. 보톡스를 풀페이스 내 얼굴에 다 맞는다고 해도 저렴한 병원은 기준입니다.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 맞는다고 하셔도 한 2, 30만 원이면 충분히 풀페이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만큼 좋은 게 없는 이유가 우리가 주름을 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죠. 3번, 4번, 5번도 결국에는 다 주름을 펴고 피부를 타이트닝 하기 위해서 그 시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으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저 보톡스 싫어요. 보톡스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나 안 예뻐져도 되니까 보톡스 안 맞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보톡스는 예방 차원이 더 큽니다. 가장 강력한 항노화 치료 그게 바로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저렴합니다. 자, 원장님 오늘 5가지 시술 말씀해 주셨는데 시술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린 가성비 베스트 5 시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위, 보톡스는 합리적 비용으로 주름 개선과 윤곽 교정 효과가 뛰어나며 회복 기간과 통증이 거의 없는 대표적 가성비 시술입니다. 2위, 레이저 토닝은 저렴한 가격에 통증과 다운타임 없이 색소 침착과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부담이 없어서 관리에 용이해요. 3위, 덴서티는 고주파 리프팅 중 통증이 적고 다운타임이 거의 없어 편안하게 피부 탄력과 콜라겐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고가 시술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4위, 리쥬라는 피부의 자가 재생 능력을 활성화해서 피부 장벽 강화, 탄력 증진 등 근본적인 피부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통증은 좀 있지만 그만큼 높은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5위, 주베륵 볼륨은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자연스러운 볼륨 증대와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선호하고 유지 기간이 긴 시술을 찾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피부는 성현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는 미미한데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단순히 비싸고 유행하는 시술만을 좇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현명한 선택을 돕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피부 상태와 고민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의 진심인 피부과 전문의 피부는 성현철이었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가성비 시술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5가지 시술이 지금 마진 순서 아닌가요? 마진 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번이 마진이 제일 적습니다. 원장님이 실제로 이 시술 중에서 가장 많이 자주 맞는 시술은 뭔가요? 보톡스가 제일 자주 맞고 제가 제일 스스로에게 제일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보톡스 셀프 시술도 하시는 거예요? 보톡스 셀프 시술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주사 맞는 게 무섭기 때문에 남한테 놔달라고 했는데 이제 남도 못 남을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는 부작용 이슈가 있고 잘못 놓으면 정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간 보톡스 잘못 놨어요. 안검 하수가 와서 눈이 이렇게 눌린다고 하면 누가 저한테 보톡스를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되게 신중하게 스스로 보톡스를 놓고 있습니다.